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곳곳에서 이웃 나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충무동 새벽시장에서도 올해는 더 많은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장 광장에 펼쳐진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부녀 회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올해 담근 김치는 배추 800포기 분량.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새벽에 2시, 1시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이 일을 하면 이틀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도 고맙고 우리가 더 고맙고 덧이 주는 게 우리는 그리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 상인회 김치 나눔 행사는 올해로 20회째.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재료를 구매해 김치를 담급니다. 모두 다 국산입니다. 이런 신선한 재료에 정성스러운 손맛이 더해진 김치는 바로 먹어야 제맛. 다른 반찬은 없어도 쌀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완전 식품입니다. 우리 충무동 새벽시장 김장김치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도 맛있는 김장김치를 또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200상자. 100상자는 지역의 저소득 가정과 복지관 등 어려운 이웃에, 나머진 판매해 그 수익금은 내년 어버이날 행사에 쓸 예정입니다. 나눔의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은 한마음 한뜻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관광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기며 기존 기록을 모두 경신했는데요. 부산시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02만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 296만 명, 지난해 293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은 지난해 6,535억 원에서 올해 8,592억 원으로 31.5% 증가했습니다. 비짓 부산 패스 누적 60만 장, 해수욕장 피서객 2,200만 명, 크루즈 입항, 의료 관광객 규모 역시 모두 최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부산을 찾아왔던 외국인 관광객 84.8%가 부산에 다시 오고 싶다는 재방문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행 리뷰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가 집계한 소비자 만족도에서 우리 부산이 서울, 도쿄, 오사카, 상하이 등 주요 글로벌 도시를 제치고 아시아 2위에 올랐습니다. 부산시는 2028년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목표로 브랜딩 강화와 접근성 개선, 관광 권역 확대 등 5대 전략과 1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퐁피두 센터 건립, 황령산 관광 거점화, 원도심 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 요트 경기장 재개발 등 교통 마이스, 해양 관광 기반도 함께 강화됩니다. 지금 부산의 관광 산업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 결정적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목표는 오는 2028년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달성, 외국인 관광 지출액 연간 1조 5천억 원 달성입니다. 시는 부산 전역을 권역별 테마 관광지로 만들고 남부권 초강력 관광권 조성으로 해외 관광 수요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내년도 부산시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됐고 낙동강 유용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부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0조 2,1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821억 원, 6%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부산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중앙정부와 국회가 확실하게 인정했다는 증거이자 글로벌 허브 도시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알찬 결실을 맺고 있음을 증명하는 성과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산 경남 오랜 현안이던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처음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선 내년 19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설계를 진행합니다. 최근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 관리 운영비로 34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고 확장과 감전 지역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에 27억 5천만 원 등 안전망 구축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부산 개발의 핵심 축인 강서구에 내년 부산 전체 국비의 10%가 배정됐습니다. 현대건설 사업 포기로 올해 삭감된 가덕신공항 건설 예산 5,224억 원이 내년에는 6,890억 원 반영됐습니다. 여기에는 부지조성공사 공사비를 비롯해 추가 설계비와 보상비, 접근철도 공사비가 포함됩니다. 표류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될 전망입니다. 또 대저대교와 엄궁, 장락대교 건설에 총 490억 원, 부산신항에서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에 1,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에코델타 시티 내 스마트시티 조성에는 165억 원 등 강서구 51개 사업에 1조 23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을 지역의 미래 자산으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사구와 영도구 등에서 빈집 활용 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부산시는 내년부터 정비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구 괴정동의 한 빈집입니다. 대티터널 입구에 자리한 이 건물은 그동안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이어졌던 곳입니다. 사구는 이 빈집을 철거해 대티터널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공중 화장실과 공원 진입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동삼동과 청학동에 있는 두 곳의 빈집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가 협력해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 빈집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 지역의 빈집은 모두 10,000여 채로 서구와 부산 진구, 영도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본격 시행합니다. 먼저 빈집 실태 조사를 기존 5년에서 1년 주기로 단축하고 인구 이동과 전입 사망 데이터를 반영한 AI 기반 위험 지수를 도입해 빈집 발생을 사전에 예측합니다. 빈집 매물 정보를 공개해 중개사와 연계하는 거래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지역 수요에 맞춘 활용 사업도 확대됩니다. 내년 20억 원을 들여 워케이션 공간, 문화 테마 공간 등 다양한 모델을 늘리고 해안 관광지 주변 빈집은 공유 숙박 전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빈집은 신속 철거에 나섭니다. 철거비 지원 예산을 올해 38억 원에서 내년 72억 원으로 크게 늘리고 국공유지 무허가 빈집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즉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3곳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엔 거점센터 3곳과 쉼터 4곳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사구 하단동의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문을 연 쉼터는 모두 3곳. 하단에 있는 쉼터는 69제곱미터 규모로 이 중 가장 큽니다. 이 안에는 냉난방기는 물론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물을 마실 수 있으며 각도 조절이 가능한 의자도 있습니다. 이날 같이 문을 연 곳은 명지 너울공원에 있는 컨테이너형 쉼터와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쉼터 등입니다. 예, 계속 밖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좀 어떠세요 겨울에는? 겨울에 손발이 시렵지. 저런 게 있으면 좀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이동 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이나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야외 근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지문 인식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 외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에게 이 쉼터는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끔 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쉼터 개소로 부산은 거점센터와 쉼터가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이용자 등록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필요한 건 우선 이제 좀 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서실 그런 뭐 책 구비라든지 이런 또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자리를 찾거나 또 아니면 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정보가 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으면.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 노동자 쉼터 이용자는 8만 500여 명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만 9만 7천 명이 다녀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는 거점센터를 확장 이전하거나 쉼터를 추가하고 내부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제출한 내년 본 예산은 7,330억 원 규모인데요. 예산 대부분이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가운데 국민 밀착형 사업의 높은 비중이 반영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내년 살림은 올해보다 5% 증가한 7,330억 7,300만 원입니다. 북구는 내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 등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등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구정 중점을 가져와 국민 밀착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북구 재정 자립도는 9.9%로 부산에서 10% 미만인 영도구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와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내년 역시 빠듯한 살림이 예상됩니다. 전체 본예산 중 75%인 5,500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명생태공원 수상극장 조성에 25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덕천동 도시재생 사업에 10억 원, 기찻길 숲속 맨발 산책로 조성에 3억 7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5억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신청사 건립 사업은 별도 마련된 기금을 활용해 내년 공사비 등으로 362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북구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산 경남지역센터가 문을 열고 노후 계획도시 주민 상담을 위한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1억 8천만 원이 편성됐고 화명수목원 시설 개선과 탐방로 개설 등에 7억 원, 북부경찰서 증축을 위한 설계비 6천만 원이 국비로 투입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던 집이 정리수납 전문가들의 손길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번 작업에는 정리수납 자격증을 막 취득한 발달장애 청년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온갖 짐으로 뒤덮여 몸 하나 간신히 지나갈 틈밖에 없던 한 가정집. 생활용품과 박스가 쌓여 혼자 사는 정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집을 찾은 건 정리수납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오늘 봉사팀에는 최근 정리수납 자격증을 취득한 성인 발달장애인 3명이 함께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정리 대상 물품만 3톤이 넘는 상황. 이들은 분류와 정리, 배치 작업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정리수납 1급하고 2급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해가지고 즐거움을 하게 돼서 기뻐요. 활동하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재밌고 뿌듯하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수천 개의 물건이 뒤섞인 공간이 하루 만에 동선이 확보되고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 나갑니다.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실습을 지원해온 장애인 복지관은
이번 봉사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정리수납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취득을 그 기술을 취득을 해서 이거를 다른 외부 업체에 취업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자립으로 조금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어가지고요. 올해 정리수납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모두 11명. 전문가들의 기술과 발달장애 청년들의 꼼꼼한 손길이 더해져 어려웠던 삶의 공간 한 곳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집으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송도 해안산책로는 지난 4월 복구 공사를 끝내고 임시 개방됐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 낙석사고 등이 발생해 다시 보수 공사를 하고 지난달 전면 개방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송도 해안 산책로가 지난달 27일 전면 개방됐습니다. 2020년 여름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책로 파손으로 통제된 지 5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임시 개방되기도 했습니다. 경관 조명과 CCTV, 방송 설비 등은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개방은 예상보다 한 달이나 늦어졌습니다. 4월 13일 날 개통식을 하고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에 일부 낙석 방지책 미설치 구간에 낙석이 발생함에 따라서 임시 폐쇄 조치하고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8월 말에 재예방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서구는 데크 부분 도장과 포토존도 개선 사업을 벌였습니다. 산책로가 전면 개방되며 관광객들의 발길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 시간은 제한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오후 4시 이후엔 출입을 통제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게 서구 입장입니다. 한편 송도해안 산책로는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잇는 길이 800m 구간에 철제 데크와 다리,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억 년 된 지층과 남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낚시터도 있어 서구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설 대형 복합물 더현대부산이 5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서구는 올해 초 건축 승인에 이어 최근 착공 신고까지 빠른 속도로 처리했는데요. 또 헌데숲과 강서구는 상생 협약을 맺고 지역 건설사 공사 참여와 지역 인재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에코델타시티 평강천변 19만 8천 제곱미터 더현대부산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올해 초 대형 아울렛으로 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계획을 바꿔 백화점과 아울렛, 체험시설이 더해진 더현대 2.0을 부산에 처음 도입합니다. 최근 현대백화점은 시공사 HL-D&I 한라와 4,531억 원 규모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동시에 강서구는 착공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앞선 건축 승인에서도 강서구는 2주 만에 승인 처리를 마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 내지 2달 정도 조금 늦어졌다고 봐지는데 사업자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착공 신고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공기라든지 이런 데는 영향을 많이 안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현대 측과 강서구는 4일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현대백화점은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시공사는 지역 전문 건설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강서구는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서에 적을 두고 있는 이 하도급 업체들이 이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그 공사 대금이 부산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급액의 80% 정도 이상을 가급적이면 부산에 있는 업체들을 좀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더현대부산은 4일 착공 신고 직후 5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7년 12월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부산 남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대규모 김장 나눔이 펼쳐졌습니다.
군 장병과 기업, 외국인까지 각계각층이 힘을 보태면서 차가운 날씨와 달리 현장은 이웃의 온정으로 따뜻했습니다. 박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절여진 배추에 빨간 양념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겨울을 지낼 김치가 하나둘 완성됩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손끝마다 정성이 담기며 현장에는 훈훈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기업과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 31곳이 참여해 2,000세대를 위한 6,000포기의 김치를 마련했습니다. 힘든 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근데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제 날이 추워서. 근데 오늘 다행히 날이 많이 풀렸어요. 이 수고로움과 모든 분들이 찬도도 많이 해주시고 정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서 더 맛이 있을 겁니다. 김장 나눔은 매년 진행되지만 이번 행사는 김장을 담그는 일부터 직접 배달해 전달하는 과정까지 각계각층의 손길이 보태지며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직접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배달 라이더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단순 장애인이다, 독거노인이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조금 우리가 같이 살펴야 되는 이제 사각지대를 이제 또 새롭게 보니까 이게 나도 같이 도울 수 있구나라는 그냥 단순히 인식이 아닌 이제 조금 더 관심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군 장병은 물론 미 해군 장병들도 함께 김장을 버무리며 한국의 겨울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자선 바자회 수익금도 복지관에 전달돼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미군으로서 이렇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많이 춥지만 그래도 마음은 너무 따뜻해가지고 지금 여기 장애인 센터에서 있는 분들한테 좋은 일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면으로 너무 아주 뜻깊은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남구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김장 나눔은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후원도 커지고 있습니다. 눈사람을 처음 만들 때 뭉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뭉치고 나면 잘 굴러가서 점점 덩어리가 커지는 것처럼 지금 그런 효과로 지역사회 자원들이 계속해서 이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정성으로 담근 김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겨울 식탁을 따뜻하게 채우게 됩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 기온은 약 1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늦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맑겠습니다. 초겨울 느낌으로 다소 쌀쌀한 날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커 겹겹이 입는 옷차림과 따뜻한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